출석 한 번씩 불러볼게요. 김규리, 규리, 박성은, 박현준, 변지우, 이교준, 이서영, 최혁준, 염세진. 네. 이렇게 쌤 이름은 앞에도 나와 있는데 성까지 붙이면 신범철이고 카톡에서 봤죠. 혹시 안 본? 카톡에 쌤 이름 다 봤죠? 쌤은 이제 지방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지. 쌤 제주도에서 왔고 쌤이 작년 기출문제 봤는데 조동고가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주도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정보도 없는데 더 어려운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주간 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꼭 높은 점수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거나 혹은 심하게 압박해가지고 성적을 만들어내진 않아. 그냥 다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성취감 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나는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으니 좀 빡세게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쌤한테 카톡 보내거나 아니면 애들 나갈 때 여기서 얘기하고 가시면 쌤이 따로 체크해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과서 1과 들어갈 텐데 학교에서 1과 지금 다 나갔어요? 어땠어? 고등학교 교과서 치고 쉽지 않아? 천재 교과서가 좀 쉬운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가 이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천재 교과서가. 그렇다라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 자체는 중3 수준이지만 시험은 변형하면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가 있고, 특히 이것이 그 변형의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굉장히 쉽게 배웠지만 시험 자체는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쌤이 이제 어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어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작년 저동고 시험에서는 어휘 가지고 굉장히 치사하게 많이 변형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지문 속에서 서술형 문제를 써야 되는데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지 반 페이지에 있는 그 지문을 보고 언제 그 어휘를 다 찾아서 쓸 거야. 그래서 교과서만큼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쌤이 강조하는 것은 구조화라는 겁니다. 구조화. 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내신 시험을 공부를 할 때에는 암기만 해도 90점 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외부 지문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문을 복합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주어진 거 나 이미 배운 건데요 라고 하겠지만 그 지문을 다시 읽고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다시 읽고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암기를 하라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구조화,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도식화. 들어봤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 보고도 이게 어느 지점에 있었구나, 어떤 말을 하는 문단이구나 정도는 떠올릴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시험 동안에 글 다시 읽다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 뒷부분 문제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꼭 이 요약에 대해서 한국어든 영어로든
혹은 주제 문장 형광펜으로든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데일리 테스트가 쌤 그 해석으로 냈는데 혹시 다 못 쓴 사람 있어요? 왜 다 못 썼어요? 단어가 오래 걸렸어? 데일리 테스트 못한 사람은 꼭 마무리해서 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주말 중에 쌤들이 이제 그 자습서로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꼭 채점을 하고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제 어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꼭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이 말이구나가 아니고 단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지라는 것을 스스로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개인톡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습서도 있고 분석 자료도 있어요. 근데 필기를 하다 보면 약간 선입견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쌤 그냥 빈 본문 종이를 한번 줄게요. 근데 강요는 아니고 내가 여기에다 필기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하시고 내가 분석 자료에다 하고 싶다 하면 분석 자료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쌤이 구조화 아까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쌤이 혹시라도 설명을 놓쳤던 부분 꼭 자습서 보면서 옮겨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습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저번 주에 그 파일로 안 보내줬어요? 아직 7년. 응? 아직 7년. 쌤이 가서 도와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여기 교재 23쪽 한번 펴볼까요? 교재 23쪽. 이 1과가 말하고자 하는 어법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거를 쌤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 어법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혹은 뭐 주력 어법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지문에 계속 쓰겠다라는 거야. 요것만큼은 제대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등장을 했었던 것은 이제 이형식과 보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형식이 아니고 보어예요. 보어. 보어가 뭐 하는 친구였지? 누구 물어볼까? 박현준. 네. 보어가 뭐 하는 친구예요? 주어를 뭐 어떻게 꾸며주는 친구예요? 주어를 꾸며주는 친구예요? 네. 주어를 꾸며주는 친구다. 오케이. 주어만 꾸며줘요? 편지우 얘기해보세요. 명사 제외하고 다? 목적어. 자, 염세진 얘기해보세요. 주어 목적어. 응?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를 수식하는 수식하는 겁니까? 물론 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충한다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 알겠습니까? 자, 문장을 보충하는 것인데 주어를 보충해서 주격 보어다, 목적어를 보충해서 목적격 보어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보어는 몇 형식에 나온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2형식, 5형식에 나와 있어. 2형식, 5형식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쪽 과에서는 지금 2형식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등학교 생활에는 5형식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보어의 쓰임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집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보어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온다라는 점이야. 자, 쌤이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메모하세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온다라는 거야. 다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온다. 쌤 3번 반복했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커리큘럼에서 중2 때 나오는 거예요. 중2 1학기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까먹을 때가 됐습니다. 자, 형용사의 라이벌인 부사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 형식에서는 해석을 할 때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부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부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점이고 물론 때로는 이 형식처럼 써놓고 사실 문장이 동사가 1형식이라서 부사를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뭐 고난이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려라 하면서 함정 문제의 경우 제외하고는 이 형식에서 보어를 사용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예문도 이따 볼 건데 C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만 쓴다라고 했었는데 형용사 같지 않은 요 친구 나와 있죠. PP가 나와 있어요. PP가 나와 있어. 자, 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준동사냐라고 하면은 고1에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다. 자,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어요.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었어요. 분사는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분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과 수동태에 쓰는 것이다. 형용사로 만든 것으로 써. 분사도 보어 자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자, 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최혁준. PP 형태랑 ING. 네, PP랑 ING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사용되는 ING 그리고 수동태에 사용하는 PP가 있다. 그럼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felt nervous and worried 까지만 보시면은 자, felt nervous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나는 불안하게 느꼈다. 불안하게 부사처럼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왔던 게 뭐라고요? 형용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 어법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겠지. nervously라고 했겠지만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worried라고 했는데 감정에 대한 분사다. 감정분사, 감정형용사라는 거 우리 또 중2 때 하던 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그냥 규칙이 있어. 감정형용사는 어디서 왔냐?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모든 동사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PP로 통일하더라라는 거야. 우리 중2 때 이렇게 암기했어요. 사람이 느낄 땐 PP 쓰세요. 쟤가 사물이 할 땐 ING 쓰세요. 기억나네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감정동사가 능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PP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불안함과 걱정을 느낀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stay라는 친구 이 형식으로 사용이 돼서 깨어있는 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세요. seemed surprised. 이 지금 수의사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 형식 동사고 쌤이 본문 들어가면 얘는 이 형식이니까 형용사 써야 됩니다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때 필기해 주시고 여기서 그럼 기억할 거 뭐라고요? 보어에는 형용사만 사용될 것이다. 누구니? 성은이 부사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법은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 간접 의문문은 규리 뭐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중2 때. 의주동 했잖아요. 어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어순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어디에 써먹으려고? 모르겠어요. 서술형에 써먹으려고 한다라는 건데 요것만 한번 메모해보자. C번 메모해볼게요.
what이랑 which랑 how 같은 친구들은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네가 어떤 종류의 색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말해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지금 간접 의문문 절이에요. 간접 의문문 절인데, 자, 이렇게 의문사가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와 결합된 상태야.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She wonders how big the famous art center is 라고 했는데,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랑 결합하고 있다. 알겠다?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랑 결합하고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해석상에 이 친구들이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쌤이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요거를 말해 줄 거고, 여러분들은 또 쌤이 질문했을 때 주어 동사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 의문사가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ether와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사라고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whether나 if를 넣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어떤 정답지를 읽어본 적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참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문사에다 추가해가지고 whether와 if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whether와 if의 차이만 좀 추가적으로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ther랑 if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게 될 것이다.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인데, 그 전에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은 어떤 품사 역할을 할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품사 역할을 할까?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이 끝나서 첫 번째 의문사절이라고 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사절은 명사절 역할을 할 것이다. 명사절 역할, 명사 역할이다라는 것은 문장 성분 세 가지 뭐를 한다라는 거지? 주목보를 하겠다라는 거야. 일단 이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whether if 같은 경우에도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데 간접 의문문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whether if를 사용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도 무슨 절이 돼요? 명사절이 될 거야. 첫 번째로는 명사절이 일단 될 거야. 명사절이 될 건데, 자, whether는 어디든지 주목보절에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if절은 제한적입니다. if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디에만 쓰냐면 목적절로만 쓰이는데, 목적어 역할만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목적어가. 그렇지.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있어요. 그랬을 때 if라는 친구는 동사의 목적어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야. 동사의 목적어로만 if가 사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whether if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사절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ther절이 부사절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if절이 부사절로도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if가 만약에 부사절로 쓴다면 걔는 가정법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인 if절은 인지 아닌지로 해석할 것이다. 부사절인 if절은 가정법으로 해석할 것이다. 지금 쪼쌤 뭔 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예문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 의주동 어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의주동 어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의주동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세 번째도 똑같아요. 자, 의주동 하는데 쌤이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물어볼 거예요. 주어 동사 무엇이니? 라고. 그러면 The famous art center 얘가 주어 얘 동사. 아 그럼 얘가 how라는 친구가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랑 결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따라올 만하죠? 자, 운 좋게도 우리 천재 이 1과는 조금 간단해요. 처음 인트로가 좀 간단한 편이고, 그래서 쌤 생각에는 오늘 2과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안내받은 범위 있어요? 뭐 있어요? 테드 지문인데 수업까지 들어가고 시험도 들어간다고. 그거 쌤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끝날 때 쌤 복사만 하게 쌤 잠깐 보고 가세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 자, 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 어법을 좀 보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쌤이 나눠준 분석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무슨 서술형 대비다라고 했는데, 서술형 대비라고 나온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어법에 주의하라. 어법에 주의하라. 어법에 주의하라는 말은 그냥 어법 문제로도 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일상 트렌드에 맞게 서술형 문제를 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주력어법이 등장했어. I felt nervous and worried. 나는 불안해요. 그리고 어땠어요?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점피트 뛰어들기 직전이야. 어디에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자, 첫 문장 이제 끊어 보시고요. 자, 처음에 이 형식 feel 감각동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보어 1번, 보어 2번이거든요. 보어 1번, 보어 2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법 문제를 만약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병렬 구조를 끼고 낸다. 병렬 구조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앞뒤로 문법적 성격이 같아야 돼. 성격을 일치시키는 것을 병렬 구조다라고 할 거야. 병렬 구조. 이제부터 쌤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얘도 앞에 보어, 그럼 뒤에도 보어. 왜? 여기 사실은 병렬 구조로 치자면 이렇게 된 문장 구조였거든. 이렇게 된 문장 구조였거든. 동사보어, 동사보어였는데 felt 뭐야? 동일하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어로 병렬이다. 그러면 형용사 와야 된다. 오케이? 만약에 그럼 어법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and 뒤에 있는 이 친구를 건드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be about. 여기 메모 한번 해보자. be about. 동사 원형입니다. 막 뭐뭐 할 참이다. 혹은 뭐뭐 하기 직전이다. 그리고 나는 초조하고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completely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 new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을 할 것이다. 우리말로 치면은 이게 complete 완전한 새로운 세상 뭐 그닥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사용이 조금 더 적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All my best friend and I.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절친들과 그 다음에 나는 had hoped. 희망했어요. 어디 가기를? 같은 고등학교에 가기를 희망했고, 그러나 어떻게 됐대?
나만 혼자였어. 뭐 한 사람이야?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될 사람이었어. 자, different one인데 이 원이라는 친구는 지금 하이스쿨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스쿨로 받아주시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주력어법으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제가 2개 나왔거든요. 뭐뭐 나왔을까 시제? 한 문장에 시제가 2개 나왔어. 뭐뭐 있지? 과거 완료랑 과거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보다 앞선 시점을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과거 완료가 나왔을 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건의 순서를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가 희망했던 게 먼저야. 학교를 간 것보다. 그치? 그래서 사건의 순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뭐에 대해서? If I could adapt.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어디에다가? to the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걱정했다라는 것이고 if 요거 의문사가 이끌고 있군. whether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I could 의문사 주어동사 어순이다라는 거. 어순 의문사 주어동사 어순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도 would 그리고 여기도 could 계속해서 시제일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영작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I was on the phone. 나는 전화하고 있었어요. with my friends till late. 늦게까지 나는 친구랑 전화하고 있었다.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자, 요것도 간접 의문문. 그래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어떻게 돼 있지?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 자, would be like what. 그래서 학교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학교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케이? And I hardly slept at all. 자, hardly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않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나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hardly 같은 친구들 rarely라든지 scarcely라든지 우리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쌤이 유의어 자료 뽑아가지고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나는 늦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늦었습니다. 자, 홍영 티처 담임 선생님은 looked very strict. 매우 엄격해 보였습니다. 매우 엄격해 보였어요. 부사 쓰면 안 된다라고 했지. 부사 쓰면 안 된다라고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얘도 이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근데 unfriendly 부사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다. friend가 지금 명사잖아요. 여기다 ly 붙어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어줬고 이 형용사에다가 거기 not이라는 on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불친절해 보였다, 언친근해 보였다. 자, even worse는 이제 여러분들 해석지 보시면 게다가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 even worse 게다가 보다는 더 이해 쉽게 설상가상으로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게다가인데 그 후에 있는 일이 더 부정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I brought the wrong textbook. 나는 틀린, 그러니까 잘못 가져왔어요. 교과서를. And I could not concentrate. 그리고 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디에다가? in class, 수업에다가.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자, 여기도 과거 완료 등장했습니다. 사건의 순서다. 그러면 여기 1번, 그 다음에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전날 밤에 못 잤기 때문에 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그 밑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가기 전 초조함과 걱정, 그리고 첫날에 뭐 실수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날에 있었던 일 아니면 불안이 현실 그냥 이렇게도 적어볼게요. 그냥 불안이 현실이 된 첫 등교 본문 1번 이렇게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글자 얘기하세요. 학교 가기 전 초조함과 걱정, 불안이 현실이 된 첫 등교. 자, 그래서 그냥 요 문장을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I felt nervous and worried 보자마자 아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t the end of the day, 그날 막판에 the home teacher assigned each of us a locker. 우리 각각에다가 사물함을 배정해 줬습니다. 각각에다가 사물함을 배정해 줬습니다. I got locker number 13. 13 불길한 숫자지.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 나는 그 숫자들을 싫어했었어요. 자, 요런 것들. 세부사항 같은 것들은 시험 전날에 한 번씩 정리 한번 해주세요. 시험 전날에 한 번씩 일치선지를 대비하기 위함. 딱 구조화해서 딱 봤는데 다시 찾으러 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시험 전날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했어 뭐 할 거라고. 네,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would 이것도 지금 수일치 시제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표시해줄게요. 시제일치 주의하라. When I opened the locker 내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I found a small notebook 나는 작은 노트북을 찾았어요.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몇몇 글자들이 그쪽에 써져 있는 채로. 위드 목적어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인 구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written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쓴 거잖아요. 글자가 써진 거지. 그러니까 pp로 써져 있다라는 거. 분사가 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writing 쓸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cover 표지에 써져 있었어요. To an unknown freshman 이름 모를 신입생에게 I felt curious. 자 여기도 지금 보어다. curiously 안 된다. 나는 좀 호기심이 느껴져. And opened the notebook. 나는 호기심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공책을 열었습니다. 자 안녕.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라고 했는데 자 must라는 친구는 100%는 아니지만 기동사랑 결합을 했을 때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추측 must에다가 추측이다 적어보시고 100% 추측하는 거야. 나 안 봐도 딱 알아 라고 하는 뉘앙스. 너는 지금 어떨 거야? 초조할 거야. 그리고 걱정스러울 거야. 여기도 지금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About how to survive 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이 how의 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학교쌤이 너네를 무시한 거야. 그건 중학교 수준 문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혹시라도 그냥 얘가 뭐냐 라고 궁금한 친구들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것은 의문사밖에 없다. 물론 관계대명사가 있긴 하지만 그 구문은 고2 때 보게 됩니다. 고1 때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는지 survive가 사명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너의 첫 고등학교 연도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는 초조하고 걱정스러울 거야. Right? 맞지? This is exactly 이것이 뭐야? How I felt on my first day. 내가 느꼈던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부분이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ade this. 나 이거 만들었어. 뭐로써 만들었냐면 자, 파이널 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냥 기말과제 정도 해주시면 돼요. 기말과제. 영어 수업의 기말과제로서 이걸 만들었어.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해가지고 make the most 활용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고등학교 내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큰 거 없어요. 그냥 사물함에서 발견한 공책.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라는 거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첫인사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책에 쓰여진 첫인사. 공책에 쓰여진 첫인사. 자, 그러면은 요약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학교 가기 전에 초조했고요. 다른 애들이랑 떨어져가지고 초조했는데 첫날부터 삐걱삐걱 거렸어요. 그런데 락커 사물함을 배정을 받았더니 거기에 공책이 나왔고 공책에서 첫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p 4 tips라고 했습니다. 4가지 조언이다라고 했는데, 자, get enough sleep, 잠 충분히 자세요. if you do라고 했는데, 이거 대동사라고 써보자. 대동사. 대동사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요즘 트렌드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대동사를 우리가 그냥 어법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수랑 시제일치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수랑 시제일치만 구분하면 된다. 2인칭이니까 그냥 두 썼고요. 시제 지금 언제야?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던 그 현재 그 당시의 시점이잖아. 그래서 두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두가 받고 있는 게 뭐냐? 앞문장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 can stay fully awake. 너는 쭉 깨나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and concentrate better in class. 너는 수업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도 병렬구조 주의해 봅시다. 병렬구조 주의하자. 캔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병렬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arn to say no. 처음에 조언이 뭐야? 충분히 수면을 취해라. 충분한 수면 취해라. 두 번째, learn to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Sometimes things라고 했는데 대뜸 thing 주어로 나오면 상황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상황.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이라고 했는데 keep A from B라고 하면 A를 B로부터 막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B로부터 방지 혹은 막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해석지에 보시면 의역이 돼서 방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keep you from focusing on 집중하는 것을 막을지 몰라, 방해할지 몰라, 너의 공부를요. 하지만 너는 뭐 해야만 해요? learn to say no.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to them인데 이 them이 받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소심하게 얘기해서 잘 말한 것 같은데요. 다시 대답 안 했어? 누가 말했는데? things에 things
자, 그러면은 진짜 치사한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시라고 문제 낸다. 여기서 적어주시고요. To them to be successful student.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아니야라고 말할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방해하는 상황 거부하라. 방해 상황 거부하고.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그냥 상황들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Ask questions. 질문하세요. Confucius once said. Confucius once said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공자는 한번 얘기를 했대. The man who asked a question. 자, 여기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하는 사람은 is a fool, 바보입니다. 언제 동안만? 1분 동안만 바보예요. 잠시 동안만 바보예요. But the man who does not ask, 묻지 않는 자는요. 평생 동안 바보예요. 평생 동안 바보예요. 자, 그래서 잠깐 바보가 될 거니까 질문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하라. 질문하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remain humble이라고 했는데 humble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자주 보게 될 단어로서 겸손한이라는 뜻이고 remain도 이 형식 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형용사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용사 보어 병렬이다. open-minded, 포용력 있는 상태 혹은 마음이 열려진 그 정도로 둘 다 형용사 병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누군가 너에게 조언을 하면 listen to it, 듣고 따르세요. 불가산 명사. 그다음 시험에 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따라주세요. If it makes sense. 그것이 말이 된다면이라고 했고 지금 조건절이니까 지금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보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그럼 주절에 왜 그런가요? 라고 하기에는 명령문이 이미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겸손하기. 그럼 네 번째 네 가지 팁을 모두 암기를 하셔도 좋겠지만 얘는 한번 읽어도 좋겠죠. 그래서 쓰여진 네 가지 조언. 자, 이쪽 본문까지 하고 조금만 쉴게요. Show your true colors. 너의 진짜 색깔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started high school. 저 I가 뜻하는 자가 누구지? I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여기 전체의 I야 아니면 쪽지의 I야? 쪽지의 I야. 내가 학교를 시작했을 때 I was cut off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뭐에 사로잡히다. 그래서 의역되기를 몰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는 걸 어디에다가 popularity contest, 인기 경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으려고 했어. I often spent all my pocket money buying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spend, 시간, 돈, 그 다음에 ing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그냥 무조건 ing다라고 암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옛날 영어에서는 원래 전치사가 있었던 거야.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만 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들어올 수 없다. 투부정사 들어올 수 없다. 다시 투부정사 들어올 수 없다. 그럼 나는 용돈을 다 어디다 썼대? 사는 것에 썼대요. Snacks for my classmates. 친구들에게 사줄
과자 사주는데 다 썼대. To make friends with cool kids. 자, cool kids라고 멋진 친구들 정도 되겠지. 그 멋진 친구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I often acted. 나는 뭐 연기했어요, 행동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인데, 자, as if 그냥 적어보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통은 과거 동사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as if에는 과거 동사를 쓸 것이다. 과거 동사를 쓸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뭐 헤드 PP가 나왔다. 그럼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직설법을 쓴다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달라진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괜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과거 동사를 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일종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고. 자, 오형식 표시 한번 해주세요. 오형식 표시 해주시고, 자, want라는 친구는 미래지향적이야. 왜? 내가 지금 원한다라는 감정을 내가 갖고 있어서 원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 갖기를 원해.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를 받을 것이다. 자,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어요. 뭐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my true self. 나의 진정한 self. 자아를. 그리고 however부터 useless까지는 형광펜 한번 그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이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however, in fact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역접의 연결사들이 등장을 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의 형태가 문장 삽입이다. 풀어봤죠? 풀었지? 보이고서면서 38, 39번에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문장 삽입 대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법적인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 자습서 보시면 뭐 서술형 대비라고도 나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법을 좀 나누면 이 시 지금 뭘 받고 있을까? 응? 뭐라고? True self? 아니, 자신 있게. 이 시 지금 뭘 받고 있지? 뒤에 투부정사. to learn. 오케이. 사실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겠지만 요 it은 뭐야? 비인칭 주어네. 비인칭 주어. 시간에 대한 비인칭 주어다라는 거야. 좋은 접근법이었습니다. 지우. 비인칭 주어 왜? take long.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거든. 그냥 it take long, it take 삐리삐리 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뭐 하는데? learn. 아는 데에다가 뭐를 대비야? all the effort was useless.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 안 걸렸대? 안 걸렸대. 곧 알았다라는 겁니다. 곧 알았다. 요거 잘못 해석하는 친구는 일치 문제에도 걸릴 수가 있다. 이게 금방 나는 이게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when I was in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있을 때 for 2 weeks, 2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not one of the kids. 그 친구들인데 더 키즈가 받고 있는 친구들 누구야? 쿨키즈지, 쿨키즈. 이 친구들은 인데 딱 봤을 때 지금 주어 동사 동사 왜 이렇지? 관계대명사기 때문이지. I had tried to impress. 내가 인상을 주고자 했던 그 아이들 중에 그 누구도 visited me. 나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줄 것이고, 자 여기도 헤드 PP 나왔거든요. 1, 2. 내가 인상을 주고자 했던 게 먼저, 그 다음에 애들이 방문이 안 한 게 그 두 번째. 4번의 순서 잘 표시해 주시고요. To my surprise라고 했는데 요거는 따로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to one's
감정명사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이 원이라는 자가 원이 뭐하게도 그럼 my 원 누구의 i지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내신 문제에서 진짜 치사하게 요거 한번 건드린 적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만 들어온다고 여러분? 명사만 들어올 것이다. 그럼 surprise 이런 거 안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놀랍게도 the two quiet boys 조용한 친구들이야. I had barely talked to. 이것도 지금 관계대명사 표시 한번 해줄게요. 내가 barely 아까 이거 비슷한 단어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왔었지? hardly였는데 어감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친구들이 came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cheered me up 나를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나는 뭐고 병렬구조 여기 밑에다가 CJ1치 써주세요. CJ1치 cheer, to cheer, cheering, cheer 다시 cheer 동사원형 to cheer, cheering 3개 안 된다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톡이 지금 자동사다 보니까 전치사랑 지금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문장을 조금 바꿨을 때 boys 첫 번째 boys whom I had barely talked to 요거 첫 번째 올 수가 있겠고 자 이 to의 목적어 어디 갔지? to의 목적어 어디 갔어요? 선행사로 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려워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얘기했었을 거야.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같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똑같은 것이다? 관계 부사랑 똑같은 것이다. 그치? 그러면 뒤에 보세요. I had barely talked. 이게 왜 문장이 완전해? 요런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요런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제부터 고등학생이라면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의미를 따질 게 아니고요. 그것이 형식상 완전한가 요거 따지면 돼요. 그럼 자동사니까 일형식으로 완전했다. 이대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누구한테 말해? 의미상 불완전한데요. 이게 아니고 일형식이니까 끝났어요 라고 그냥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 문장 남았습니다.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나는 중요한 레슨을 배웠어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pretend는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잖아.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누군가처럼 행동하는 것은인데 pretend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does 수일치주의 does you no good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s. 투부정사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 가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어법을 낸다라고 하면 또 병렬구조지. 이게 뭐랑 병렬이? 얘 누구랑 병렬이야? 쇼? B랑 병렬이요. 그러면 헷갈리면 여기다 to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 주어가 두 개인데 왜 단수 취급했지? 앞에 주어가 이시니까. 그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뒤로 가더라도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친구들은 그게 같은 행위다라고 보여지면
아무리 많이 써도 단수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될 문장은 얘가 일단은 여기서는 주제 문장이긴 한데 문제를 낼 때에는 마지막 문장 가지고 내기에는 조금 너무 쉽잖아. 요 앞문장 정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장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how your true colors. 이 colors를 갖다가 본문에서 한 단어로 찾아 쓰세요 하면 뭘로 바꿔줄래요? 쌤이 네모 쳐놨는데 자, 이렇게 시간 잡아먹는 거야. 조동부 시간. 쌤이 네모 쳐놨... 아 네모 안 쳤구나. 밑줄 쳐놨어요. 셀프로 바꿔보자. 여기서는 컬러라고 하는 것이 셀프, 나의 자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한 번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실제 자신의 모습대로 보이는 것의 중요성. 실제 자신의 모습이 두 가지다. True Self로도 표현이 됐고 True Colors로도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정리하고 우리 조금 휴식했다가 다음 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운 사람 꺼도 돼요?